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DS 단석 주주님들. 저는 DS 단석 가장 힘들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거 나올 때도 이후에 만약에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17.7 부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이때도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이었고. 근데 저는 좀 이거 여전히 유력하게 보는 거고요. 이 상승에 대한 조정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조정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제가 3배 문턱 얘기했죠. 지금 요새 그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3배 문턱 그런 애들 이제 있고, 단속도 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근데 좀 오늘 같은 경우 낙폭이 좀 세게 나왔잖아요. 낙폭이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원래 낙폭이 좀 살짝 나왔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낙폭이 오늘 한 마이너스 5%만 나왔으면은 뭐 금요일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겠는데, 근데 낙폭이 좀 한 번에 세게 나와가지고 그거는 있어요. 좀 장대음봉에 대해서 그런 기술적 반등 있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온다거나 기술적 반등, 오늘 시프트업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낙폭이 세면은 보통 이렇게 그 다음날 엔간하면은 그 기술적 반등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거라던가 장중에 나오면은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종가로 하면은 뭐 이런 거라던가. 그래서 일단은 좀 그 금요일 내일은 좀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고요. 장중이건 해가지고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장대 음봉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장대 음봉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어느 정도 장중이건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네, 뭐 이렇게 나와봤자예요. 네, 나와봤자 조정 줘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력한 거는 권리락 때까지 조정 좀 줄걸요. 그래서 좀 권리락을 좀 볼까요? 그 권리락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26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권리락은 아니고요. 그 신주 배정 기준일 전거래일 있죠. 전거래일이 이제 권리락입니다. 그러면 권리락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1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때까지는 좀 조정을 계속해서 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좀 마침 하는 김에, 이거 무상증자 그 1대2 이거 받을 거면은요, 주식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22일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23일하고 24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주식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26일 화요일이니까 권리락은 월요일이고요. 권리락은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저 두 주 받으려면은, 저거 받으려면은 금요일 22일, 이때까지는 주식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무상증자 그 주식 수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이제 뭐 권리 공매도라던가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해도 되니까 뭐 그 근처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뭐 지금 뭐 미리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뭐 아무래도 주가 전망. 그래서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반등,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뭐 약하게건 해가지고 뭐 나올 건데요. 근데 이렇게는 안 가요. 이렇게는 안 갑니다. 권리락 때까지는 조정을 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기준봉이라던가 어느 정도 좀 주면은, 네, 주면은 이런 자리까지 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주면 여긴데, 얘네들이라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낙폭을 보면서, 아, 역시 얘네답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도 좀 그렇긴 해요. 일조수주라던가 뭐 합병이라던가 무상증자라던가 그런 세계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세게 미는구나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는 뭐 제 분석 오래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9개월 동안을 얘네 이제 큰손을 9개월 동안 지켜본 저로서는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아, 여느 때처럼 좀 많이 빼는구나, 그냥 뭐 그 정도지.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
매도하시고 밑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 이제 요런 방식으로 좀 추천드릴게요. 네. 아예 여기까지 이제 보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차라던가 권리락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요렇게 분할 매수인데 아예 여기까지 봐가지고 차트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요렇게 분할 매수인데 근데 권리락이 조금 변수긴 해요. 보통 권리락 때 좀 올라가거든요. 우상증자 좀 사례들을 볼까요? 최근에 이제 사면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권리락 때 좀 이렇게 시가가 좀 뜨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비트나인이라던가 여기 보시면은 시가가 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6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권리락 때까지 해가지고 6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저는 좀 앞으로 대응이 이런 식으로 좀 도와드릴 것 같아요. 권리락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1, 2차를 이렇게 좀 짧게 잡고 3차까지 안 가고 3차까지 매수 안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차, 2차 이렇게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1, 2차 이렇게 다 들어간 다음에 권리락 때 팔고 그러고 이제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앞으로 그렇게 좀 대응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도가 나갔어요. 네, 혹시나 했는데 그냥 역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장 초반에 그냥 네,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좀 권리락 앞두고 좀 그때까지는 좀 관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010-5925-3571 여기로 단석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DS 단석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단석을 가장 실시간으로 대응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계속 구독자분들만 보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뭐 이 영상도 거의 구독자분들만 보실 것 같은데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그 이제 타점 오늘로써 뭐 확실해졌으니까 타점 이제 좀 권리락 전까지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좀 단타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일성건설 들여서 장대 양봉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대동기어라던가 그리고 일성건설부터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단타를 칠 것 같아요. 아 어제는 로보로보 드렸네요. 네 어제는 로보로보 드려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네 요렇게 됩니다. 이 전날에는 제가 대동기어를 드렸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요새 좀 장이 좋질 않다 보니까 당일 매수에도 원칙 더 칼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시 내려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변수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 창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좀 직장인분들이라던가 자영업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자, 요새 이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0배 정도 상승 보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마존도 그렇고 샘 알트먼도 그렇고 소형원전 SMR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형원전 SMR 관련주 이게 기술력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 영업이익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소형원전 SMR에 대한 기술력.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기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MR 기술력이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글로벌 저기 유명 기업에서도 대거 방문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술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 본격화가 이뤄지면서 2025년부터 실적 대폭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금이라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좀 이런 좋은 기업을 잘 놓치지 않더라고요. 연기금. 그래서 제가 좀 얄미워 하는데 연기금을. 자, 그리고 차트를 말씀드릴 차례죠. 해당 기업의 차트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모든 매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다 본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이었다가 박스를 뚫어내면서 모멘텀과 함께 대세가 이제 확 나오게 되면은 금양이라던가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였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 저점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12배 가량 간 거 보실 수가 있고, 금양 말고 뭐 이스페타시스 말고도 포스코 DX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였다가 이렇게 뚫어내니까 엄청나게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반기 때 제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박스를 뚫는 움직임. 그래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6배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이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 그래서 충분히 10배가 오버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010-5925-3571 여기로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이 뭐고,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010-5925-3571 여기로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이 종목이 뭐고,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낼 시간 이제 조금 드리면서 대상승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